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캐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태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에 대해서 좀 괜찮은 어떤 주가 위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어떤 논리가 있긴 한데, 이게 중국 회복에도 어느 정도 안전한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영이 이 로보라고 하는 인덱스에 2017년 6월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보 인덱스의 주가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영의 어떤 주가를 우리가 볼 때, 요때 이제 2019년도쯤에는 아마 미중 무역 분쟁 영향으로 이 전방의 어떤 캐펙스 투자가 축소가 됐었고, 2020년도까지 영향을 받다가 2020 이때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이제 뭐 공급망 부족이니 뭐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전방에 이 캐펙스 투자가 많아져야 된다. 가전제품에 대해서 또는 전기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전자제품이 굉장히 소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3D 검사 장비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제 논리로 인해서 주가가 뿜었고, 이 뿜거나 뭐 뿜었다기보다는 그렇게 많이 뽑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가가 올랐고, 이 주가가 오르고 나니까 이제는 뭐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죠.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이 이제 뭐 피크아웃하는 어떤 그런 우려들, 이런 것들이 IT의 어떤 소비가 피크아웃하는 우려들, 그리고 전방의 어떤 캐펙스 투자 축소, 뭐 그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겹쳐지면서 주가가 이제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에서의 그 경제 봉쇄 영향이 계속 지속되면서 고영이 이제 2022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특히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 밸류에이션까지도 다 같이 이제 깎여 내려갔죠. 과거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았던 구간이 있었는데, 이 로보 ETF, 이 편입되어 있는 로보 ETF도 보게 되면 2021년도 12월부터 이 밸류에이션이 디레이팅 돼 버립니다. 그래서 고영도 마찬가지로 2021년 12월부터는 또 이제 같이 밸류에이션이 디레이팅 되는 깎여 내려가는 어떤 구간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야, 이 로보라고 하는 ETF에 소속되어 있는데 얘네가 2017년도부터 이제 같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2016년도 말부터 대략 이 ETF와 이 고영의 어떤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이제 벌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영의 페어 트레이딩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게 로보 인덱스의 주가이고 이게 고영의 주가인데, 현재 이게 스프레드가 굉장히 이제 극단값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5.65 정도라고 보면 이게 12월 1일 기준이거든요. 대략 한 이제 요 90에서 95% 사이, 93% 사이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그 달러 기준과 원화 기준의 주가거든요. 그럼 이걸 만약에 고영을 달러 기준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이게 아마 외국인 입장에서는 99% 이상의 어떤 그 위치로 튕겨져 가 있는, 야 이거 왜 이렇게 싸졌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야 로보 인덱스 대비해서 왜 이렇게 싸졌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주가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싼 어떤 먹잇감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뭐야 90에서 95% 정도로 로보 인덱스 대비해서 많이 벌어져 있으면 이게 민 리버전이라고 해서 평균 회귀가 되려면 그 전 세계 시장에서 과점이 되든지 아니면은 기술력이 있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고영은 기술력도 있고 과점되어 있기 때문에 민 리버전이 발생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좀 볼만한 어떤 이슈들이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겠죠. 그래서 주가는 여기에 이제 좀 같이 연동이 되는 것 같은데, 상반기까지 이것도 고용도 중국이 뭐 코로나 봉쇄 영향으로 2분기 실적이 계속 부진했고, 이 3분기 실적은 이연된 매출이 반영되니까 그 3분기 때 이제 이연된 매출이 반영되면서 좀 반등을 했어요, 매출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용도 결국 중국의 어떤 코로나 정책이 변경되면서 내년도에 이제 캐펙스가 좀 증가하게 되는 어떤 이슈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여기 이제 그 일단 여기 미래셋 증권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그래프들 이제 머리 아프긴 하지만 같이 보면 지역별 매출 비중이 있어요. 지역별 매출 비중이 요게 이제 한국이고 요게 이제 미국인데, 미국은 이제 자국에서의 생산하게 하는
리쇼어링 정책 때문에 미국은 계속 매출이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중국 쪽이 이제 이게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그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9년도에도 그 미중 무역 분쟁으로 눌렸다가 2020년도에 좀 회복하는 그림들이 있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매출 비중이 한 24% 되는데, 이 중국 쪽의 매출이 올라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전체 매출 중에서 한 50%에 해당하는 매출이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간다. 들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체 이제 매출 중에서는 이 뭐 아다스나 에어백이나 뭐 제동 시스템 같이 이제 차량에 뭐 들어가는 뭐 고성능 전자부품이 이렇게 뭐 증가한다 이래 가지고 3D 검사 장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이 자동차 쪽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서버는 제가 봤을 땐 플랫할 것 같고, 뭐 스마트 제품도 뭐 내년에 조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로는 중국 쪽이 좀 견인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력 기재 제품이 뭐 SPI랑 AOI 뭐 이렇게 제품들이 있는데, 이게 점유율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이게 SPI는 전통적으로 강자고, 이게 2012년도부터 올라오면서 한 30%까지 이제 과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점이라는 거는 글로벌 시장의 전방의 어떤 재고가 감소하지 않는 이상 뭐 대폭적인 어떤 캐펙스 투자가 증가하면서 이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막 올라온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최악의 어떤 주가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로보라고 하는 ETF와 이 고영의 주가의 괴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최악이라고 하는 주가가 반영되어 있다면, 중국의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게 되면 주가가 반등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제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 내년에 어쨌든 재고 자산이 좀 감소를 하게 되면, 전자제품의 재고 자산이 감소하게 된다는 게 눈에 보이면 다시 한번 캐펙스 사이클이 올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기업이, 제가 이제 뭐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이 로보나 이런 피어 그룹들, 이 고영의 피어 그룹들의 평균 밸류에이션이 지금 한 25배, 잘 나갈 때는 30배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거 한 10년 평균 뭐 PR이 한 33배, 뭐 32배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까지 고영이 가기 위해서는 재고가 감소하고 캐펙스가 다시 사이클이 불어올 때 그때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뭐 보니까 내년 실적 기준으로 뭐 18배, 19배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땐 뭐 밸류에이션 하단이라는 것도 매력도 있긴 하겠지만, 18배 밸류에이션 하단인데 로보 주가 대비해서도 덜 올랐고, 내년 실적 기준으로 뭐 18배, 19배 뭐 이 정도 수준이면은 과거 대비해서도 뭐 싼 것 같고, 그다음에 로보 주가 대비해서도 덜 올랐고, 이게 그 글로벌 피어가 지금 대략 한 뭐 25배 정도 뭐 이렇게 보고 있다면, 뭐 피어 근처까지는 한번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전체 매출 비중에서 중국향 매출 그리고 미국향 매출은 견조하게 될 건데, 미국향은 계속 견조할 거고 리쇼어링 영향으로, 뭐 중국향 쪽은 그래도 뭐 코로나 정책 변경하면서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뭐 상반기 때 이미 코로나 봉쇄로 영향을 받는 어떤 기업이었고, 매출 비중이 꽤 이제 중국 쪽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20% 중반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국향으로 매출이 100%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야 상대적으로 이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대비해서는 짜릿하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보는 거는 이게 고영이라고 하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버려져 있느냐 이걸 봤었어야 되는데, 로보 인덱스 대비해서 고영이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제 눈에 들어왔고, 그게 어느 정도는 괴리를 축소할 수 있는 요인들이 중국 리오프닝이 자극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장기 투자 포인트가 하나 있긴 한데, 뭐 참고하시면은 이 수술 로봇이 있어요. 이 회사가 이제 광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광학 기술 가지고 이 수술 로봇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여기 이제 이런 Q&A 같은 내용을 보게 되면 23년 초에 승인 신청하고 뭐 24년 초에 승인해서 미국이랑 타국가에 진출한다고 돼 있는데, 미국은 뭐 2023년도부터 뭐 승인 신청 프로세스 밟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실제 이게 내년에 뭔가 이제 이벤트가 되기에는 당장 좀 무리가 있고, 결국 이제 볼만한 거는 일단 뭐 과점이고 기술 안전하고 기술력으로는 뭐 글로벌에서 탑티어니까,
야, 이게 검사 장비가 돌아서는 어떤 시장이 재고 감소하는 거가 있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중국 리오프닝 영향으로 1차 리바운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물리더라도 이게 그 로보라고 하는 로보라고 하는 ETF 대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괴리가 벌어져 있고, 안 그래도 고영은 로보라고 하는 ETF에 속해져 있는데, 게다가 최근 로보는 또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반등을 하고 있는 게 아마도 이 장기금리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기금리가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로봇의 어떤 성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관련된 ETF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게 영향을 또 받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3분기 때 보게 되면은 국내는 뭐 매출이 안 좋았는데 미국이랑 뭐 중국 이쪽으로는 YOY로 매출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 산업별로는 뭐 자동차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도 좀 컨셉이 맞아 보인다. 만약에 이게 뭐 굳이 LG생활건강이나 이런 것들도 시세이도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이긴 한데, 이게 화장품의 어떤 경쟁력을 잃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든다는 생각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고형을 플레이하는 게 속은 편하겠다. 주가가 이제 세게 가지 못하겠지만 물리더라도 지금 주가의 로보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괴리가 벌어져 있다면 한번 저기 뭐냐 투자해 볼 만한 어떤 구간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다. 그리고 중국향 매출 비중이 꽤 있고 그게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미국향 매출은 계속 꾸준할 것이다. 그래서 전체 매출의 50%가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주가는 많이 괴리가 있고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너무 싼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요 매출이 두 개 제품이 핵심이에요. 두 개 제품이 핵심이니까 야 이거 한번 플레이 해볼 만한 어떤 위치 아닐까? 그리고 이게 물리더라도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이게 그 어디냐 한국 IR 협회에서 나온 보고서 보시게 되면 뭐 그냥 아주 장기적인 투자 포인트는 뭐 고집적화 및 생산 라인 고속화 때문에 검사 장비가 뭐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검사 장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어떤 기술적인 트렌드인데 이게 지금 현재 볼만한 이슈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고민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볼만한 이슈에 대한 원인은 로보 대비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다음에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주가가 싸다. 그리고 과거 4년이나 5년 평균 대비해서 밸류가 뭐 하단급이다. 그런데 가장 이제 리스크였던 중국 관련된 그 리스크가 해소가 될 수 있는 2분기 때 실적 부진이 중국 코로나 공세인데 이런 것들이 내년에 좀 해소가 되면 중국의 어떤 그 캐펙스 투자가 좀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고형의 검사 장비가 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중국의 어떤 이 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글로벌에서 과점하고 있는 기업이 회복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검사 장비에서 탑티어인 고영은 좀 플레이하기에는 지금 주가 위치에서는 좀 마음 편한 위치. 왜냐면 많이 괴리가 벌어져 있으니까 로보 대비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한번 영상을 이렇게 간단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게 회사 좀 자세한 내용들은 뭐 IR 협의회나 미래셋이나 뭐 유진증권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제가 이 기업을 좀 보려고 하는 이유가 야 이거 기술력이 있는데 로봇 대비 주가가 괴리가 있고 그러면 이게 내가 혹시 물리더라도 좀 끌고 갈 수 있는 주가 위치 아닐까? 그리고 밸류에이션 이 정도 위치면은 물리더라도 중국 회복할 때까지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가장 큰 리스크는 갑작스런 더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전방 산업의 캐펙스 투자가 확 줄어드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도 되면 이 웬만한 어떤 기업들은 다 박살난다라고 또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박살이 날 때 상대적으로 버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보 ETF 대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괴리가 있고 과거 역사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극단값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가 굉장히 되어 있을 때 약간의 호재라고 하면 이제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 정책인데 그게 반영이 되면은 좀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분기 실적의 매출은 일단 뭐 역사상 최대치를 찍었는데 이게 이연된 매출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제 4분기 때는 매출이 좀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세게 못 가는 건데 저는 이제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 관련해서 보면은 이때쯤부터는 다시 또 매출이 그 YOY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 잘하면 이제 QOQ로도 증가하는 추세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는 거는 결국 전방의 어떤 캐펙스가 다시 되어야 되는데 이 전자제품 관련된 전체 시장이 재고가 좀 피크아웃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 피크아웃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은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어서 좀 볼만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